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학부 정동훈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20여 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긴 여운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영상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을 소개하는 EBS 영상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나이 22세에 경제학 박사를 따고요. MIT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 지금은 프랑스에서 교육과 연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하버드 출판사가 한 101년 역사가 있는데요. 이 101년 역사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본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한 수익을 그 어떤 것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부모님한테 돈 물려받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한 소리가 아닙니다. 약 20여 개국의 300년 역사를 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본을 가진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제안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전 세계적인 자본세를 신설해야 되고 두 번째가 각 국가는 부유세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자본세를 신설하자, 부유세를 신설하자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실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이래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가장 성실히 일을 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쉽게도 실업, 비정규직, 신용불량, 빈곤,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 양극화 같은 부정적인 것들 뿐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경제 상황이 해외에 국한된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친 이 불안함이 단지 여러분들만의 걱정인가? 금년 1월부터 KBS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글들이 정기 기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는 글인데요. 일주일에 2번씩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여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꿈꿀 수 있는가? 2012년, 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데이터를 보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단지 25%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 우울한 건요. 30대는 20%로 떨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계층 상승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95%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암울한 보고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상이 어떤 미래상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속적인 경쟁 성장을 바란다는 대답은 23%에 그쳤는데요.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대답이 42%에 달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암울한, 현재의 부정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무언가를 이루기는 이미 사회체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니? 너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게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질문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조언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우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적인 변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실 지금 저에게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어렵겠죠. 제가 광운대학교에 7, 8년간 있으면서 그리고 교수 생활 한 10년 동안에 우리 학생들하고 면담을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한 해에 한 100명 이상씩을 꼭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노래방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노래방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실 때 노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렇죠.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겠죠. 근데 좋아하는 노래 다 합니까? 남자들, 우리 남학생들 임재범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여학생들 효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요.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도 해야 되지만 또한 내가 잘하는 노래를 그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잘하는 노래, 그리고 노래방 기계에 있는 노래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하려는 일에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또한 잘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잘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적어보십시오. 100개가 돼도 좋고요. 200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면담을 해보니까 3, 40개 나오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잘하는 일을 10가지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가장 많은 일이 무엇인가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당장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셔도 아주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 삶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3번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즉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1번과 2번에 적합한 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잉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를 즐겨라. 무슨 말인지 소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는 실제로 전남 나주에 있는 어느 한 가게라고 합니다. 거시기 모시기 다 있단께요라는 데인데요.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패칭이 올린 사진이라서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거시기 모시기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쓸고퀄, 쓸데없이 고퀄리티의 그 비디오 클립 중에 대표적인 예인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큰 히트를 쳤던 미생의 외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미생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른 영화에 나왔던 것들을 합성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생 외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비디오 클립 안에는 미생뿐만 아니라 영화 아저씨, 더 테러 라이브 그리고 신세계라는 영화의 몇몇 클립들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기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박탄줄이야 이 개새끼! 잘 보래. 뭐야? 전부 죽습니다. 내가 터트린다고 했죠.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일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딴 거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냐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하지, 이거 할 시간에 일이나 하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혹시 영상 쪽에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이 친구가 혹시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세일즈하려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잉여짓일까요? 이게 쓸곶거릴까요? 이게 커리어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그 무엇도 커리어가 될 수가 있고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휴지에다가 만화 그림을 그린 겁니다. 화장실에서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그린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칠판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한 학교의 칠판에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물리학자입니다. 혹시 아인슈타인의 대학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A lazy dog, 게으른 개였습니다. 이 별명은요, 그 당시에 교수였던 민코프스키라는 역시 아주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대학 때 아인슈타인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은 레이지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일까요? 이 레이지 독 뒤에 사실은 이러한 문구가 붙었습니다. With no interest in math, 즉 수학에는 관심이 없는 이 게으른 개.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수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이때 당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전자기하학을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즉 교수였던 민코프스키가 보기에는 게을렀지만 아인슈타인은 자기만의 공부를 한 거거든요. 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앞서 나온 동영상과 이미지를 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잉여를 즐겨라.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즐겨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10년, 20년 뒤에 즐겁게 살려면 지금 너희들이 희생해야 되고 지금 너희들이 할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충고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리소스가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잉여 짓을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끝나느냐?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해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러시아의 한 아이스하키 선수의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러시아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재미있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아주 멋진 쇼를 통해서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자, 이런 골을 넣기 위해서 도대체 이 선수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아마 퍽을 갖고 드리블을 수도 없이 연습했었고 또 역시 수도 없이 골을 넣는 연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만시간의 법칙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즐겁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재미있게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것이 만시간의 법칙이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법칙이건 간에 기본에 충실해서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론으로 여러분에게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하라입니다. 꾸준히 하라 역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잘 알고 계시죠? 대도서관입니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 스타로 알려져 있죠. 저는 이 친구 보면 좀 아쉬운 게요. 이 친구가 아마 영어만 제대로 해서 영어로 했었으면은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 스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그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지금 만만하게 볼 친구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친구, 아마 어떤 친구들, 여러분들 세대 어떤 친구들도 아마 이걸 보면은 이거 무슨 병맛짓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정기 구독자가 93만 명입니다. 3억 뷰가 넘었습니다. 더 대단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월소득이 3,500만 원입니다. 연소득 아닙니다. 월소득이 3,500만 원입니다. 연소득 4억 2천입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대도서관은 그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꾸준함이 이렇게 만들었다. 나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올렸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몇 번이고 올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직접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인문학의 가치를 소개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학부 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크게 반길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인문학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 단지 이 경험이라는 내용은요 현대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성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문사회학적 경험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삶이 알려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봄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중요성, 가치. 제가 지금 이미지에 재미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어린이집을 수업을 참관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요, 저는 엉뚱한 글이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너희들도 세금 내야지, 이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이것이 정말 윗뒤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쓴 사람은요, 우연히 정말 아무런 지식이라든가 아무런 그 삶의 경험 가치 없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주 짧은 댓글 하나에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요,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서부터 세금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 세금 이슈를 이 사진을 통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어보자, 너희들도 세금 내야지 하는 이 촌철살인입니다. 글쓰기라는 거죠. 이러한 글쓰기 쉽게 나올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유머입니다. 글을 쓸 때 유머를 넣어서 쓴다는 것, 말을 할 때 유머를 사용해서 말한다는 것, 그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우연히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 가지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경험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김윤재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이 김윤재라는 분은 홍익대학교 디지털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요. 지금은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없습니다. 외국에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알바라든가 또는 영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전공 과목인 디지털 디자인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특히나 미니멀리즘적인 관점에서 이런 아이콘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그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겸해서 여기에 써 있는 비헨스라는 웹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계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마에다의 눈에 띄어가지고 RT를 하는 바람에 결국엔 애플에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채용이 됐습니다. 우연의 결과일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비헨스라는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미니멀리즘적인 아이콘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끊임없이 자기의 성과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는 노력을 진행한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웹사이트에도 올리시고요. 자기 PR도 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즐겨 하십시오. 이게 저는 디지털 시대 지금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이스팀입니다. 자기 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자기 존중감,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셀프 이스팀이 다른 수많은 많은 중요한 속성들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자기 확신감,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셀프 디렉션, 그리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할 수 있고 등등등 아주 다양한 긍정적인 면들과 그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그 초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셀프 이스팀을 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을 복돋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더 억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업 광고 중에 아주 괜찮은 광고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루하루 아름다워지는 습관. 오늘부터 따라해보세요. 피곤했던 하루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보세요. 10초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손을 심장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거울 속의 나에게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다해 3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수고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고 잠들어 보세요. 위의 과정을 7일간 꾸준히 지속해 보세요. 더 아름다워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SK2 화장품 광고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그리고 그 어느 사람들보다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글쎄요,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바로 셀프 이스팀, 스스로를 존경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이스팀을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